미국의 오래된 DNA인데요. 2차 대전 나치의 핵심 과학자들을 미국이 그대로 데려옵니다. 전범으로 처리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데려와서 로켓 기술,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인의 DNA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딥시크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 상원의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딥시크 쇼크가 났을 때 우리는 미국에서 딥시크를 제재해야 돼. 뭐 거기에 못 쓰게 하자. 당연히 이런 말도 있었지만 거기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 나온 게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딥시크 과학자들 우리 다 데려오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와야 돼. 이런 발표가 나거든요. 미국인의 생각 구조는 우리랑 다릅니다. 적이라고 하더라도 데려와서 우리 시민으로 만들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게 미국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미국이 강한 이유기도 하죠. 우리처럼 과거의 적이었다고 영원한 적도 아니고요. 진짜 죽일 놈이라도 우리한테 필요하면 데리고 와서 쓰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을 알고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또 트럼프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쓴 사람들의 회부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우리 일기 시절에 우리 관세 올리고 우리 동맹국들한테 그렇게 할 때 동맹 파탄 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과연 동맹 파탄 났느냐는 겁니다.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적 세계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볼 때 지금 미국의 동맹이란 나라들이 미국 이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디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해도 저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요.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오잖아요. 평화유지군 가야 되는데 유럽이 평화유지군 넣는다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유럽 평화유지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미국 끼우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트럼프라는 4년, 뭐 저번에 4년, 이번에 4년 정도에서 끝난다면 저는 사실 관계에 근본적인 손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하는 게 사실 참 어색하고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뭐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라는 것도 큰 게 있는 거죠. 미중 갈등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승리할 거냐 참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결은요. 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21세기를 규정하는 게 미중 대결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기를 넘어갈 겁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동맹이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걸로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동맹들이 100년 후에도 이렇게 있을까? 그건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면 미국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많아하는 미국의 몰락은 있습니다. 미국의 몰락 가능성은요.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위협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펜타닐과 향락 이런 거죠. 뭐 로마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제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몰락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는 거겠죠. 반면 중국은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까 화웨이를 얘기를 했듯이 그런 어떤 국가의 힘을 하나에 투사했을 때 몰아가는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 중국도 제국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또 있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제국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대결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우열은 있겠지만 승패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